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 오늘 벌써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깜짝 놀랄 시청률 비밀. 자, 제가 앞선 영상에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전국구 시청률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 이 내용 바로 직전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이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깜놀 소식 하나씩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과 인연이 있었던 많은 트롯계 가수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격하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임영웅님과의 인연 중에 과거 무명 시절, 또 행사를 다닐 때, 그리고 각종 무대와 특히 미스터 트롯. 이 미스터 트롯 때 인연을 맺게 된 임영웅님의 동료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는 그 동료 가수분들조차 임영웅님을 보고 영웅아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그 정도의 위상이 지금 현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임영웅님과 당당하게 직접 승부를 펼쳤었던 김수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이 김수찬님이 한 언론 매체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임영웅님과의 이 듀엣 무대에 대한 비하인드를 쏟아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데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직접 발췌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 때 임영웅님과 김수찬님이 울면서 후회하네. 네,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했었던 무대이고 엄청난 또 이 레전드 무대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 당시 때 굉장한 무대였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수찬님에게 당시 어떻게 준비를 잘 한 거냐 라고 물어보자 김수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임영웅을 골랐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그 당시에 굉장히 별다른 고민을 안 했었다. 왜냐하면 당연히 레전드 선생님들이 나오신 자리였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남진 선생님이 계셨던 무대였기 때문에 가왕이 계신 자리라면 좀 더 퀄리티가 높은 무대를 보여드리자. 좀 더 멋진 이런 무대, 현역 가수들이 정말 이런 무대를 보여줄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경연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무대를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고르다 보니까 이제 그 직전 미션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자랑했었던 임영웅 형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워낙 또 노래도 잘하시고 기본기도 탄탄하시고 무대에서도 긴장한 티도 안 나시고 그러신 분이었기 때문에 함께 이 울면서 후회하네 무대를 준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같은 또 활동하고 있는 현역 가수였어서 굉장히 재밌게 이번에는 어떤 무대를 보여드릴까, 진정성 있는 무대를 보여드리자라는 의견을 임영웅님과 김수찬님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좀 빠른 노래를 하자라는 얘기도 오고 갔었고 여러 곡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최대한 좀 진정성 있는 무대를 같이 한번 꾸며본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이 레전드 선생님들이 나오시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경연의 모습보다는 현역 가수들이 이렇게 좀 멋있게 좀 보여주는 그런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 때 결과가 워낙 임영웅님의 좀 압도적 완승이었죠. 300점 대 0점이 나와버리면서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점수차가 나온 적이 없는 굉장히 마스터 총점이 정말 올인이 되어버린 네, 그런 무대가 나오면서 사실 임영웅님도 좀 굉장히 미안해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이제 무대 의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무대 의상을 보면 두 사람이 굉장히 색감만 다르지만 굉장히 좀 형제와 같은 컬러로 옷을 입었잖아요. 거의 맞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무대 의상에 대한 비밀을 또 물어보자 의상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대중분들이 이 무대를 보셨을 때 이 울면서 후회하네 이 노래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고 슬픈 노래만 좀 단정한 의상을 입는다던가 신나는 노래만 좀 더
화려한 의상을 입어서 노래가 가진 힘을 증폭시킨다. 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미션, 뭐 사형제 팀 미션 때 불렀던 그런 무대들, 또 영웅이 형과 같이 했던 울면서 후회하네 같은 무대는 이제 미스터 트롯 쪽에서 준비를 해주신 그 무대 분위기에 맞춰서 의상을 준비했었고, 뭐 그 외에는 굉장히 좀 자신만의 스타일로 휘황찬란하게 좀 무대 의상들을 가져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임영웅님과의 이 무대가 굉장히 좀 점잖은 이런 의상을 입고 나섰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수찬님의 원래 컬러는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마 미스터 트롯 때 특히나 임영웅님과 뭐 경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이 당시 때 함께 레전드 선생님들 앞에서 이 현역 가수들의 무대는 이 정도로 퀄리티가 남다르다, 이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모습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임영웅님을 선택했던 김수찬님인데, 뭐 이 정도의 결과 발표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가수 입장에선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300대 0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김수찬님의 가수 인생에 좀 뭔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날 법도 한데, 뭐 어찌됐건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김수찬님도 가수로서 굉장히 탄탄한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님 역시 이 당시 때 엄청난 완승을 남겼던, 오히려 김수찬님이 함께 멋진 무대를 만들어 보자 라고 말을 했었고, 두 사람이 정말 이 굉장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그 시너지가 이런 압도적인 점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김수찬님의 이 당시 때 선택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만약 다시 고를 수 있다면 그래도 임영웅님을 고를 것이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김수찬님은 왠지 자존심도 있고 굉장히 좀 남자다운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또 임영웅님을 고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미스터 트롯 당시 때 그 어떤 가수가 임영웅님을 픽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승 후보로 굉장히 점쳐져 있는데 먼저 고른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당시 미스터 트롯의 참가자였었다라고 상상을 하고 한번 상대를 골라봐라 라고 말을 하면 임영웅님 고르기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과감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비록 정수찬은 굉장히 완패를 했지만 김수찬님을 또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무대가 되지 않았나. 사실 이 김수찬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번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렇게 소속사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결국 이 정산 문제가 정말 많은 곳에 번져나가게 되면서 해결이 되었고, 사실 이렇게 군대까지 갔다 오게 됐죠. 그 시간이 벌써 흘러 수년이 흘렀던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당시 때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었고,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이야기를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뭐 이승기 씨 같은 경우도 이 소속사 대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거의 뭐 노예 계약이죠. 말도 안 되는 사석자리에 불러서 노래를 시키고, 트로트 가수들조차도 아무리 지인의 어떠한 뭐 경조사라 할지라도요, 대표라고 해서 함부로 불러가지고 야 노래 좀 해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트로트 가수였고 신정훈 대표님이 정말 1인 기획사로서 임영웅님만을 보고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갑질 1도 들어본 적 없고, 그런 게 있었다면 임영웅님을 섭외하기 위해선 방송사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그곳에 등장하는 임영웅님이 아니에요. 근데 대표라는 직함으로서 정말 갑질이죠? 노래 한번 해봐. 그런 소속사에 임영웅님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정산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 그런 불합리함 속에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지금 수년 동안 최근에 또 재계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임영웅 님이 혹시 큰 소속사로 가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당시에 나왔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연장 계약을 했죠. 사실 지금 임영웅 님의 몸값이라면요. 이 신재문 대표님이 줄 수 있는 금액의 정말 수배에 달하는 엄청난 대형 소속사에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정말 원한다면 방탄소년단의 하이브건 뭐 정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굵직굵직한 기업들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임영웅 님은 돈만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지금 보시면 뭐 김수찬 님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이승기 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승기 씨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건물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그 못지않은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소속사의 대표가 뒤에서 꿀꺽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나의 노동에 의해서 벌어들인 정당한 수익을 소속사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흔한 말로 빼돌린다. 이거는 소속사의 가수들이 믿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도구로서 이용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임영웅님을 보면 신정은 대표님과 꼭 붙어 있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정은 대표님이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 아티스트가 좀 더 큰 곳에 가야 되지 않냐. 뭐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정은 대표님보다 더 큰 것을 해줄 수 있는 소속사들, 기업들 많습니다. 많을 거예요. 특히나 임영웅님의 정도의 사이즈면요. 제가 볼 때는 CJ ENM 자체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쪽에 그냥 임영웅님이 계약을 해도 엄청난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 의리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친해서가 아니라 신정은 대표님은 임영웅님을 그냥 소속사의 가수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올바른 청년으로서 특히나 두 사람의 이념이 딱 맞닿죠. 바로 수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자. 이 마인드가 적합할 수 있게끔 그 목적만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게끔 모든 판을 만들어주는 대표님이 바로 저는 신정은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수호씨가 뭐 신정은 대표님한테 뭐 무슨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막. 신정은 대표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을 비롯해서 저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있는 팩트만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분들은 저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김수찬님의 증언처럼 임영웅님의 이런 활동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무명 시절부터 옆에 든든히 지켰던 신정은 대표님 덕분이자 임영웅님의 가리지 않는 무대 위에서의 정성과 노래에 대한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김수찬님이 이 당시 때 임영웅님과 승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 형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 와 정말 미쳤다. 이런 생각 하게 됐을 거예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보다 같은 가수가 느꼈던 충격이 더욱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임영웅님이 그 어떤 작은 무대건 가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지금껏 쌓아왔던 그 경험들이 이제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긴장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소씨가 제보를 받은 한 영상이에요. 어제 올라왔던 영상인데 벌써 이 영상 조회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한 팬분이 촬영했던 영상 같아요. 보니까 여기 무대 위에 임영웅님이 딱 써있죠. 근데 보니까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 많아요. 놀랍죠? 근데 이 영상이 무려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때는요. 이렇게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단체 굿즈티를 입을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발매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굿즈티를 입고 임영웅님의 무대를 2018년도 때 보고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알고 보니 아마 이 현지를 놀러 오신 이 관광단 소속의 관광객들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눠준 티 컬러가 정말 희한하게도
임영웅님과 영웅시대를 상징하는 하늘색 컬러였던 겁니다. 와, 굉장한 우연이죠? 근데 이 영상을 촬영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당시 때 정말 많은 분들, 현장에 제가 볼 때는 5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분들이 있는 이 무대에서 임영웅님이 이 박구윤님의 나무꾼 노래를 열창을 하는데, 역시나 맛깔지고 환상적입니다. 근데 놀라웠던 건, 이 분들 앞에서 임영웅님이 노래를 하는 이 모습이 2018년도 2월 달이었는데, 이 영상을 올린 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 이때 만났던 가수가 임영웅이었다니 충격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죠? 이분도 이때 노래를 불러줬던 가수가 임영웅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걸 뒤늦게 나중에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영상을 살펴보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막 어머님도 올라와요. 무대 위에 올라오는데 임영웅님 이런 거 불편해하지 않죠? 같이 놉니다. 같이 놀고 같이 춤춰버리고 같이 막 댄스하면서 노래하고 이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뭐 김수찬님의 무대는 당연하고요.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이 콘서트장 위에서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도 여유있게 노래. 요번에 애프터라이크 댄스를 췄던 곳은 심지어 4만 7천여 명이 있었던 축구장 한가운데에서 그런 여유가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이렇게 무명 시절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작은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면 임영웅님이 얼마나 분위기를 끌어올렸는지 너도 나도 일어나서 막 댄스를 쳐요. 자리에 일어나서 막 댄스를 추고 이때 임영웅님 앞으로 막 난입하는 관객분들도 막 쏟아지고요. 신나버립니다. 막 임영웅님 노래 부르는데 앞에서 막 아버님 막 댄스 추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머님도 올라오시고 임영웅님이 또 어머님과 함께 나중에 막 댄스도 막 같이 추면서 이렇게 막 보이시죠? 손도 잡아주시고 막 빙글빙글 돌려도 주고 이런 팬 서비스를 이 당시 때도 임영웅님은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야,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손 잡아준다는 거 상상만 해보셔도 심장이 쿵쾅거리죠? 근데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은 이렇게 열심히 노래 무대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점이 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가 2018년도 필리핀 페스티벌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때 임영웅님이 알고 보니까 임성환 선생님이 있으시죠? 이 노래교실 선생님. 이분과 함께 필리핀 투어를 갔을 때라고 해요. 필리핀 일정 때 임영웅님과 같은 임성환님이 이곳을 방문을 해서 저렇게 함께 무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이 이 노래교실 선생님들의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 저런 필리핀, 일본 어느 지역에 되었든지 간에 항상 임영웅님은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때 알고 계시죠? 노래교실 선생님들은 수고비 명목이건 아니면 무대 수익이건 별도로 초대 가수들에게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이 노래교실 선생님들의 증언에도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 초대 가수들이 노래교실 선생님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자신과 같은 무명 가수를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임영웅님 역시 이 당시 때 이 노래교실에 가서 무일푼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가졌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는 가수를 알리기 위해서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단 한 분에게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돈 한 푼 안 되는 저는 노래교실 활동 하고 싶을까요? 저는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몇 번은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앨범 판매와 또 나의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 아닌데 당장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저렇게 내 꿈을 향해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다른 투잡을 뛰면서 저런 무대 할 수 있겠습니까? 와,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당시 때 필리핀까지 함께 임성환님과 임영웅님이 가서 그런 일정을 보냈었던 겁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임성환님이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의 소중한 분으로서 임영웅님과 함께 등장했었던 장면이지만
뭐 왜 등장했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이 과거 임성환 선생님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에 저렇게 함께 초대를 해서 당시 방송을 찍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켜켜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슈퍼스타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일정을 하러 밖에 좀 나갔다 왔었는데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모습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오늘 뭐 워낙 지금 휴일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데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제 눈과 귀를 사로잡은 무대가 있었어요. 바로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노래 무대를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임영웅님이 불렀던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아마 요런 무명 시절 임영웅님의 모습처럼 젊은 청년분이 무대 위에 서서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해 보이던지 관객들이 너무 많지 않아서 제가 그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서 있다가 박수를 쳐주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임영웅님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 역시 그렇게 많지 않은 관객분들 앞에서 정말 얼마나 수백 개의 무대를 가져왔던 걸까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임영웅님의 트롯곡으로 발매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열창하곤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트롯은 사실 고리타분한 음악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임영웅님의 큰 성공 신화가 장르의 벽마저도, 장르의 한계마저도 깨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젊은 무명 가수가 임영웅님의 노래를 그렇게 열창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참 반갑기도 하면서 뭔가 한편으론 좀 안쓰럽기도 하면서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무대를 보고 왔는데 내심 내가 응원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정말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정말 대단한 가수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런 기사의 타이틀도 올라옵니다. 물론 이 기사의 내용은 그냥 아이돌 차트 기록이에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목이 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기록이 깨질 수 있을까? 가수 임영웅 찬란한 질주가 계속된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찬란한 질주,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 데뷔한 지 3년차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수의 전성기가 3년차에서 10년차 사이에 이루어지거든요. 임영웅님이 활동했던 기간보다 앞으로 활동해 나가면서 쌓아 올릴 업적들이 훨씬 더 많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웅뽕 차시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한 가수를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하나의 뉴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 업체 관련된 이야기예요. 각종 게임 개발사가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을 오픈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당연히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상화폐 사업 이믹스로 곤욕을 치렀던 위메이드가 본업인 게임을 내세워 부활하는 모양새다. 신작 게임부터 자회사 위메이드 플레이의 애니팡은 가수 임영웅을 모델로 쓴 효과를 톡톡히 보며 선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기존 게임들의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 특히나 애니팡3는 임영웅 효과를 톡톡히 봤다. 임영웅 가수가 광고 모델로 나선 이후 역주행을 이어가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비스 기간이 오래된 예전 구작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치다. 애니팡3는 이 임영웅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4년 만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웅님 덕분에 순위가 역주행이 됐고요. 임영웅님 덕분에 큰 인기를 얻으면서 무려 4년 만에 대규모 업데이트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의 효과가 단순 그냥 광고계다라고 하기에는 그 분야가 너무나 다양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본죽도 있었죠. 그리고 건강식품들,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청정원과 같은 그런 조리식품들, 그리고 게임 업계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임영웅님의 장르로 만들어버리는 이 노래의 힘처럼 이제 광고업계에서도 임영웅님은 장르를 뛰어넘으면서 가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임영웅님의 한계는 만들 수가 없다.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수와 연예인들
존재하기 어렵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임영웅님과 이런 신정훈 대표님의 인연들이 결국에는 정도의 길을 걷다 보면 세상에 불법적이거나 안 좋은 일들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처럼 이 가수들도요, 가요계 내에서 막 음반, 음원 정말 조작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또 이걸 또 조작해주는 업체들도 많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불법적인 돈, 뇌물을 줘서 방송에 꽂아주고 이런 연예계 비리들 요즘엔 없을 것 같죠? 옛날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하는 수호 씨의 방송과 지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참 어찌 보면 지저분하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런 연예계, 방송가에서 임영웅님을 보며 신정훈 대표님이 이러한 말을 했죠. 이런 정말 건전하고 바른 청년 한 명쯤은 가요계에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듯이 정말 이 연예계에서 무분별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과는 상반된 신정훈 대표님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가요계만이 아니라 명우시대 분들과 함께 하여서 지금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어떠한 짙은 어둠도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밝히게 만들 수 있다. 제가 볼 땐 세상에 남아있는 밝은 빛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 그리고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도 소씨가 연달아서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네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